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뭐 박수까지 그렇게 안 치고 싶은데 그렇게 억지로 치지 마시고. 옥기 씨, 저번에 제가 한번 물건 좀 봐주려는 이 서귀포 있죠? 상권 어때요 여기가? 그쪽은 그래도 관광객들 여름 그다음에 관광객 보고 하면 직원이 그래요? 이쪽에 콘도하고 호텔하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물건 나왔는 걸 보면은 이게 상업용 지역에 물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상업용 지역하고 주거용 지역하고 평당 가격이 틀린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조사를 이제 시켜봤어요. 내가 제주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교육생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메인 거리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 길이 메인 길이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냐면은 평당 1,5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분 경매입니다, 이게. 네. 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봤냐면은 최저가 5억 1,890만 원대 시작하는 이선에서 이제 요거 우리 투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저도 돈이 없거든요. 마침 이제 서울에 우리 전 실장님이 노력을 잘 하셔가지고 전세를 뺏는 게 있어요. 그 돈이 이제 딱 들어오고 기존에 내가 좀 들고 있는 돈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유찰됐을 때 제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지금 조 실장한테 제주도 비행기 티켓하고 다 끊어놨어요. 이게 내일 입찰이거든요. 근데 고민이에요. 이걸 진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 지금 땅 평수만 52평. 그러니까 건물 등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첫 번째 이 소유자가 95년도에 라는 분이 취득을 하셨어요. 온전히 본인 걸로만. 이 밑으로 없죠? 근데 이분이 29년생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이쪽 밑에 보시면은 분할 상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2분의 1 지분 들어가고 와이프한테 2분의 1 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요. 곽 씨라는 사람한테 2억 5천을 빌리고요. 등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고 이 분한테 3억 9천을 빌려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임의경매로 나온 겁니다. 2분의 1 지분만큼만. 제가 이제 조사를 시키다 보니까 건너편에 보면은 그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80평인가 90평을 6층까지 상가를 치어가지고 분양을 했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온전히 내 소유가 된다 그러면은 2층짜리 상가거든요. 그걸 밀어가지고 지하 하나 하고 위에 6층까지 건물을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차익이 좀 많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죠. 지금 최저가는 3억 6,300인데 한 9천만 원 정도 더 적어가지고 4억 5천대에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땅이라는 거는 내가 그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팔리면 그게 시세입니다, 시세. 못해도 최소한 여기는 7억대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거에서도 차익을 나는 거죠. 시간을 좀 가지더라도 내가 평당 2천에 이렇게 판다 그러면은 차익을 못해도 5억 정도는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4억 5천을 정리하면은 돈이 4억 5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지분은 내가 들어가는 이 돈이 묶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감정가가 10억이잖아요. 잘만 하면은 어디서 2억이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특수 물건만 이렇게 대출하는 또 은행을 찾아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대신에 찾아볼 만큼은 다 찾아보겠죠. 최악의 경우는 내 돈이 대출이 안 나온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적을 수 있는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됐다. 그러면은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00에 25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는 연세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연세면은 1년 연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또 2천만 원을 연세를 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지금 낙찰 받는다 그러면은 8, 9, 10, 11, 12 5개월치의 월세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소유자가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이 지분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그 전에 받았던 거는 내가 소유권이 인정 안 됐으니까 소유권이 인정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월세를 이제 받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 순 씨라는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은 참 좋은 거야.
근데 돈을 주면은 그 부당이동 반환 청구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놔야 돼. 못해도 내년 6월달, 7월달까지는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청구 소송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야 돼요. 요걸 이제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받는다고 지분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이 기다리는데 6, 7개월이고 판결 받는데 1년, 경매 진행하는 데에 못해도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못해도 최소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지 이게 경매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10억 정도 감정가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번 유찰해야죠. 한 3번 이렇게 유찰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그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지나가가지고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입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왔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로 그 사람 받았는 걸 내가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최저가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순수하게 취득을 했다는 거는 10억이 안 되는 하루 9억에서 이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매 신청자가 공유자 매수 신고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내가 개인적인 채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집은 또 들고 있잖아요. 돼요.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예약 등기를 해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라는 사람. 이것도 이시죠. 누구 거에? 순씨 거. 근데 내가 이게 막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경매로 진행을 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등기하려고 계약 다 했고 내가 원래 소유자입니다 하면서 소유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부당이득 판단 청구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받았던 그 돈을 이제 받는 거는 판결 받았고 이 사람 상대로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1년 6개월입니다. 고민이 되더라고 이때부터. 그러면은 이게 지분 경매의 의미가 탈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형식적 경매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형식적 경매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2분의 1 지분이 들고 있고 여기도 2분의 1 지분이 들고 있는데 내 지분을 사세요. 시세대로. 나 돈 없어서 못 샀는데? 그럼 내가 살게. 내가 샀던 가격에. 팔기 싫은데? 그러면은 둘 다 뭉쳐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그러기도 싫은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다 싫은데?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수지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이 소유자한테. 근데 판결을 받았어. 근데 소유권이 또 바뀌었어. 그럼 다시 이 사람한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걸리는 시간은 내가 얼추 이렇게 잡아보니까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티켓은 끊어놨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오키 씨가 제주도 살고 있으니까 그냥 오키 씨가 한번 가볼래요? 저는 안 할래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좋아. 이 땅에 대해서 10억을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참 좋아요. 이 건너편에 있는 요 상가도 6층짜리 다 분양이 됐거든요. 그 1층 뭐 분양 가격하고 2층하고 뭐 3층, 4층, 5층 다 틀리겠죠. 물론 업체 사람들한테 떼준다고 해도 10억보다는 더 많은 차익을 남기는 게 맞아요. 근데 4억 5천이 그냥 묶이면서 5년 동안 지나간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나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여기 땅에다가 4억 5천을 묶여버려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지금 티켓을 오늘 취소를 할까 말까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일 그 새벽 5시 비행기 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할 거고 하세요 하면은 내가 안 할 거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경쟁자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 하지 말라는 거네. 진짜 이게 아깝긴 아깝다. 이거 100평짜리 이게 땅인데. 근데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10년 또 돈 묵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매매 예고 가등기 해놨는 거 뭐 하면은 그때 다시 소송하지 뭐. 그냥 어디 변호사 써가지고 네가 그냥 대행해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너무 크잖아요. 재밌죠? 이게 지분 경매입니다. 한 번씩 지분 경매 뭐 반값으로 샀다 말은 좋은데 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묵혀놓고 5년 6년 뒤에 내가 차익을 배로 벌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5년, 6년 동안 다른 걸 통해 가지고 기회비용으로 발생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이걸 땅으로 묶일 것인지 아니면 가져갈 것인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래서 지금 한 보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연 씨 같았으면 갔겠지. 예, 묶인다고 생각하고 그죠?